그제 이틀 전에 제가 전주 21세기 병원 신경외과 최철 병원장님하고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병원에 제가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식 시켜놓고 그분 진료가 12시 40분인가 끝났더라고요. 남들은 점심 식사를 12시에 하는데 저는 12시 30분부터 가서, 이게 전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니까 그 최철 원장님 식사를 미리 시켜놓고 제가 앉아서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40분이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바로 옆 건물이니까 식당이, 야 진료 지금 끝났다, 나 간다. 그래갖고 먹자마자 또 수술하러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는 만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먹을 때도 먹다가 저하고 같이 몇 명 같이 먹는 사람들 놓고 수술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도 또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바로 전북 테크노파크입니다. 우리 전주 21세기 병원 최철 병원장님이 만든 대구대학교 한의대 교수님과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님과 전주 21세기 병원 신경외과 최철 병원장님이랑 그 연구진들이 만든 회사가 바로 라이언 주식회사 라이언 바이오고요. 그 주식회사 라이언 바이오의 그 연구 개발비를 준 공공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공공기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전북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주식회사 라이언 바이오라는 그 대표로 전주 21세기 병원 최철 병원장님이 대표로 있는 이 주식회사 라이언 바이오가 이 전북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2회 그 초판 세미나도 여기서 했고, 오늘 제3회 초판 세미나도 여기서 하는 이유, 제가 제 강의 시작할 때 제 프로필을 보여드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상술로서 약장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중요하므로 이 제품 자체를 우리가 그 두 군데 공공기관에서 받았는데, 그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북 테크노파크고, 이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저희가 받아서 연구 개발한 그 연구진들이 있는 이 바로 뒷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라이언 주식회사 라이언 바이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의 대강당인 이곳을 제가 빌려서 오늘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지난번에 기억력 플러스 닥터 제2회 총판 세미나 때는 최철 병원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강의도 하셨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셨죠? 네.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서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시는 안 가 하는 것도, 그때도 절대 안 와 하는 거 제가 막 술 먹여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데려왔었고, 이번에는 또 안 온다고 해서 그저께 일단 그분하고 꼭 만나게 해달라는 분들하고 몇 분 같이 그저께, 그것도 밖에 나오라고 하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병원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제가 그저께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저하고 최철 병원장님하고 저희 임직원들이 모이면 늘 이렇게 구호를 합니다. 나이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하고 최철 병원장님하고 그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뭐라고 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호관원 이런 데를 넘어갔고, 그런 데 이렇게 양만하는 그걸 떠나서, 건강기능식품 이건 떠나서 우리가 대기업이 돼가지고 나이키를 넘어섭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 그리고 나이키를 넘어서는 기업,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멀리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대표의 마음가짐과 대표의 포부가 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최철 형님한테 제가 나이키 헤어질 때도 만나면 나이키의 뭔 뜻이냐면, 나이키를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된 후에, 그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됩시다 했더니, 그저께 또 최철 병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희가 이제 자꾸 전라북도에서 세금을 점점 많이 내는 기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 라이언 바이오도 최철 그 병원장님이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계셔서
지금 이제 도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했지만 또 자금을 R&D 그런 연구 개발비를 또 지금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이쪽하고도 얘기가 진행돼서 그쪽에서도 우리 그 라이언바이오에서 만든 이 제품들, 다음 주에 나오는 기억란의 프리미엄 닥터와 우리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우수 상품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제품의 질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대부분의 제품들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실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는 어차피 강사들이 잠시 후에 하실 이런 그 제품 강사분들이 하실 말씀이고, 저는 어차피 이 제품의 질보다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기업의 신념, 그리고 기업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기업의 가치, 그리고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전국 테크노파크 대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입주 기업임으로 여기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여기 다른 분들 여기서 세미나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입주 기업이므로 이 넓은 데에서 이렇게 뷰 프로젝트 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까지 틀어주는 곳에서 저희가 다 이렇게 세미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것, 이게 또한 앞으로는 도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어서 제가 멋진별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고 지금도 해나가는 거지, 제가 기억력 플러스 닥터 이 하나만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멋진별 엔터테인먼트는 나이키를 넘어서고 싶고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전국을 20여 년간 강의하고 다니는 저희 광고기획 멋진별 엔터테인먼트 광고기획본부장님이 계시는데 강사분을 또 한 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최영원 광고기획본부장님 제품 강의 모시겠습니다. 일단 그분 소개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저는 제품을 잘 모르고요. 이제 제품 선수들 오셨습니다. 프로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뒤에 이제 뇌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고, 오늘은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들 이 프리미엄 닥터나 뭐 플러스 닥터 요 제품을 치매 쪽으로만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매가 제 1순위고요. 근데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좋은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뇌에 아교세포라가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와요. 노화가 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안 와요. 첫 번째가 잠이 안 오는 거. 두 번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약간 뿌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매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귓볼 있죠? 귓볼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신 분들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신 분들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금 뇌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귓볼이, 자기의 귓볼을 봤을 때 주름이 있는 분, 귓볼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수리 있죠? 여기 가마 옆에 정수리. 정수리 부분에 밋밋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으로 쏙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으로 쏙 들어가신 분들은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 근데 사람들한테 그래요. 뇌영양제 먹으면 좋아 그러면 이거 치매 안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예방하면 상당히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내가 치매 안 걸렸어. 치매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만년 전에 수렵생활 할 때부터 1920년도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이에요. 25살에서 1920년도까지 5살이 늘었대요. 그래서 30살이 1920년도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 연령이래요. 우리나라는 1908년에 그 통계를 낸 기록이 있는데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그만 염증만 있어도 일찍 죽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동네에 지금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벽에 똥칠한다, 뭐 치매 걸렸다 하신 분들이 거의 뭐냐면 7, 80대가 아니라 거의 60대였어요. 근데 지금 치매 걸리신 분들이 거의 80이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영양 상태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뭐냐면 미디어라든가 TV라든가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뇌의 활동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즘은 40대에 인지능력 부족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김원준이라고 가수 있죠? 그분이 지금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얘기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답니다. 그만큼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매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를 드시면 행동이 느려지는 거 있죠. 그 행동이 느려지는 것도 뇌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계신 분도 혹시 나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하신 분들 파스 바르시죠? 네. 파스 바를 때 어디다 발라요? 아픈 부위에 발라요? 네. 대부분 아픈 부위에 바르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르냐면 목 뒤에 있죠? 요 부위를 먼저 파스를 바르고 나서 아픈 부위에 바른답니다. 왜? 모든 통증은 뇌로 오거든요. 무릎이 아픈 것도 신경 전달물질에서 뇌 쪽에서 야, 너 무릎이 아파 라고 인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대요. 근데 뇌로 전달되는 이 목 뒤에 신경 전달 물질이 노화가 빨리 오면 그게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증을 느끼는 게 그만큼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 뒤에 파스를 바르거나 붙이고 나서 아픈 부위에 발랐을 경우에는 그 통증에 대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픈 부위에다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 뒤에다가 발라서 뇌 쪽에 전달을 빨리 시키게끔 해주기 위해서 파스도 그렇게 바르고 있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제가 파스 바르는 것조차도 통증조차도 뇌에서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덜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 쪽에 영양 공급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런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영업을 하실 때 단순하게 치매 얘기만 하지 말고 행동이 빨라지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랍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67세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 15년이
염증 때문에 힘들게 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냐면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활동을 하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을 드시게 되실 경우에는 치매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이 빨라지고 그만큼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병원에 누워있거나 집에서 누워 계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100살까지 살아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지옥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석장포, 두충 뭐 이런 거 외우기 힘들어라 하니까 차라리 특허 물질 H21이라는 물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H21이라는 특허 출원 물질로 인해서 이 제품이 내수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석장포만 먹었을 경우에는 내수막을 침투에 들어가서 뇌 쪽에 영양 공급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초라든가 데려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쓰는 거지만 우리는 그 생화학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서 뇌 수막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활동성 있는 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H21이라는 특허 물질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그 상대방한테 더 신뢰감이 있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뇌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손님을 한 명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분이 오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왔으니 주어져 있는 시간 제가 알아서 좀 떠들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뒤에서 좀 빨리 불러주면 좋은데 천천히 부르다 보니까 제가 심장이 막 나오니까 이제 천천히 뛰는데 나오기 전에는 맥이 좀 빨랐습니다. 이 맥이 빨리 뛴 게 좋을까요? 천천히 뛴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천천히 뛰는 게 좋죠. 예, 이 맥은요 천천히 뛴 게요 장수의 비결이랍니다. 거북이는요 1분에 6번 뛴답니다. 그래서 300년, 400년을 산답니다. 근데 쥐는 1분에 600번이 아니 1분에 300번 이상 뛴답니다. 심장이. 그래서 1년도 못 살고 죽는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어쨌든 주어져 있는 시간 편안하게 계시면요 심장은 천천히 뛸 것이고 급해지면 빨라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먼저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도 늙어가고 몸도 굳어갑니다만 혈관도 굳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2000년도에는 혈압이 160에 95가 정상으로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90에 140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혈압의 수치가 갑자기 혈압 환자가 100만에서 200만, 300만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혈압 정상 수치가 얼마인 줄 아시죠? 120에 80.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혈압 환자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 제약회사에서 혈압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한꺼번을 낳는 덩어리가 바로 고혈압 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혈압 수치는 누가 정하냐? 뭐 대한민국 어느 정부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5, 6, 7분의 협회에서 만나가지고 정하는 게 혈압의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요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의사분들은 거의가 제약회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제약회사의 모든 돈, 연구비, 자료비 운영 그 자체가 제약회사에 의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사분들은 오로지 약만 추구하지 약에 의해서 약의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절대 건강식품은 먹으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오로지 약만 먹으라고 합니다. 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계속 배워왔고 그 시스템화에 움직여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80에 120이라는 그 혈압 수치는 사실 60, 70, 80 되신 분이 이 수치 되면요 거의가 다 치매가 온답니다. 왜 그러냐?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피라는 건요 여기가 2층이라마는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심장 고동수 올라갑니다. 급해집니다. 그런데 이만큼 그 뭐랄까 심장에서 내뿜는 그 수축성 그 피의 양이 많아질 때 혈압으로 올라갑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머리까지 발끝까지 피로서 영양이라든가 산소를 보내줘야만 됩니다. 아니면 우리 몸은 괴사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항상성의 원리로 우리 몸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피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심이 있어가지고 온몸이 늙어가고 피부도 늙어가는데 당연히 혈관도 늙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혈관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그 혈압이 160, 170, 180으로 피를 보냈을 때 머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 압이 올라가는 건데 그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혈압을 떨구는 게 아니라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약을 먹게 해가지고 혈압만 내려서는 큰일 난다는 이야기지요. 왜? 피는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러면 혈관 안에 플러그가 막혀 있는지 아니면 찌꺼기가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피의 흐름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줘야 되지 무작정 안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혈압만 내리게 된다면 바로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된답니다. 즉 약으로 혈압을 내릴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혹시 강수현 씨 아시죠? 이런 말을 의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강수현 씨는 한 번만이라도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었더라면 안 죽었답니다. 100% 살렸답니다. 그런데 강수현 씨는 한 번도 가가지고 머리에 대해서 MRI를 찍은 적이 없답니다. 우리 몸에 말 그대로 사이언스 킬러라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내 생명을 빼앗아갔죠. 즉 기름기가 쌓여가는데 내가 심장병으로 쓰러졌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쓰러진 게 아닙니다. 뇌출혈, 뇌혈관, 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지면 이게 하루아침에 쓰러진 게 아니고요. 30년, 40년 암덩어리가 이만해질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뇌혈관으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은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쓰러진 게 아니라 이미 30년, 40년 동안 안 좋은 이물질이 특히 노란 기름, 콜레스테롤이 되겠죠. 이게 쌓여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게 됩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어쨌든 피를 보내야 되니까 세게 압은 가해집니다. 그런데 막혀가다 보니까 30년, 40년에 걸쳐서 쌓여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 몸에는 분명히 안 좋은 게 있으면요. 안 좋은 걸 없애고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향상성, 건강해지려고 하는 젊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름기가 30년에 걸쳐서 쌓여가다 보니까요. 안 좋은 것들이 내 몸 면역 그 자체는 너무 오랜 세월 쌓여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쁜 놈인 줄 알고 인지를 못한답니다. 당연히 이제 내 몸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여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구멍이 약해진 와중에 압이 세지면 여기가 상처나고 터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상처나 부위에 닿지가 않는 식으로 바로 거기에 엄청난 혈소판이 갖다 달라붙어 버립니다. 1분, 2분 사이에 이만한 덩어리가 달라붙어 버리죠. 혈전 덩어리가 순식간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온 몸에는 뇌출혈,
머리에만 뇌출혈, 혈관 출혈은 머리에만 있다 뿐이지 우리 몸에는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약한 데가 뇌이기 때문에 뇌는 열 수가 없답니다. 여는 순간 왜? 물덩어리기 때문에요. 한번 열어버리면 이걸 갖다가 다시 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터져버리면 그 피가 응고가 되기 때문에 굳어버린 그 부위에 모든 신경세포가 누런 그 자체가 뇌세포 자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만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오래 살까요? 여자요. 예, 여자가 그 6년 가까이 오래 산답니다. 그럼 여자가 말이 많을까요? 남자가 말이 많을까요? 여자요. 예, 조물주가 만들길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를 하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하게 만들었답니다. 남자는 소주 한잔 마시고 좀 이야기하면 말하기 귀찮아 하는데 여자분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 들어오면 신랑 앉혀놓고 또 떠든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요, 여자분들은 이 언어 장애, 말 그대로 말 못한 언어 장애가 남자한테 엄청 많이 온답니다. 좌뇌에 언어 중추가 있는데 이 좌뇌 언어 중추를 다치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되죠.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남자는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게 되지만 여자는 좌뇌의 언어 중추가 다치게 돼도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거의 말 장애인이 없답니다. 왜? 오른쪽에도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안에 혹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차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많이 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언제나 내가 사는 하루 24시간을 갖다 살게 되면 그 모든 시간이 내가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다 저장이 된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생체 시계가 전두엽 바로 뒤에 두정엽과 전두엽 사이에 여기 보면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생체 시계는 낮이 되면 환에 켜 있죠. 그리고 두정엽과 후두엽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송가체라는 선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죠. 호르몬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슐린 다음으로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보게 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보다는요, 낮에 많이 뛰어노는 거, 웃으면서 즐겁게 노는 것 같이 좋은 게 없답니다. 이게 재밌게 뛰어놀다 보면요, 어렸을 때 막 뛰어놀다 보면 저녁에 잠을 잘 잡니다. 왜?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 내 몸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진다. 이게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밤이 되면 이것이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하품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묘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잠을 잘 때는 불을 다 꺼야 됩니다. 블루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특히 청색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생체 시계는 안 꺼집니다. 대낮인 줄 알고 불이 원에 켜 있어요. 그러면 대낮인 줄 알고 우리 몸뚱아리는 아직도 낮이구나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뒤에서는 바로 뭐냐면 낮이구나 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잠을 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또 잠을 자야만이 우리 몸은 그때부터 온몸이 지루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다 보니까 불이 안 꺼져 있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멜라토닌이 아직도 밤에 낮이구나 생각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만큼은 모든 불을 꺼주시면 밤이구나 하고 생체 시계가 꺼지게 되고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 멜라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잠을 그때부터 하프나 푹 주무시게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영국의 대처 수사 말 그대로 그분들은 4시간만 잠을 자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했죠. 다 치매에 걸렸답니다. 많은 논문에 발표되어 있죠. 4시간만 4시간 자게 되면 치매가 온다라는 논문 발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무조건 5시간, 7시간 이상 잤을 때 가장 좋답니다.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맞아요. 잠을 푹 주무시면요, 우리 몸에는 지방세포를 분해를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면 내 몸에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요, 아까 우리 이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잠을 푹 자게 되면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다가 따르릉 배를 울려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 뻥 해가지고 어지러워요, 막. 예, 꼭 술에 취한 것 같이 뻥합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 그때 이제 머리 아주 심하게 좀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푹 주무셔야 되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시계 벨 소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지럽게 합니다. 술에 취해같이.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예, 바로 깊은 수면에 취했을 때 푹 자게 되면요, 우리 머리 위에서는 뇌척수액이 나옵니다. 수도꼭지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뇌척수액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뇌세포는 일을 합니다. 세포 자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고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거기서 잔여물질, 이물질,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단백질,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입니다. 이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는 림프관이 형성돼가지고 잘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림프관 자체가 거의 막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에 찌꺼기들이 쌓이고 단백질 찌꺼기 쌓이니까 이것이 바로 뇌세포를 썩게 만드는 단백질 독,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이 되겠죠. 그런데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면요, 잘 때 뇌척수액이 수도꼭지같이 확 쏟아져가지고 깨끗이 씻어낸답니다. 씻어내면서 당연히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은 분비가 되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또 어떤 역할을 해주면 호르몬의 왕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잠잘 때 이게 나오면서 모든 내 몸의 기능을 쉬게 만들죠. 휴식을 취하게 만들면서 내 몸의 호르몬계, 여기서 보면은 부신한 데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을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온몸에 하루 종일 일어나다 보니까 상처난 데가 많습니다. 혈관이 깎이고 상처나고 이런 데가 많죠. 몸속 안에. 이런 걸 갖다 다 치료해주는 물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생명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호르몬이 잠잘 때 나오면서 온 몸을 다 치료해주고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푹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내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척수액으로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잠잘 때 모든 것들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내 몸을 치료를 다 해주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잘 잤다. 아마 잘 주무셔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잠 잘 자고 나면요, 그같이 맛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도 맛있는 게요, 잠 푹 자고 나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 내 몸에 그만큼 깨끗하게 완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총체가 됩니다. 이 뜨는 게 파킨슨병이죠. 예, 어찌 보면 이것은 왜 오냐면은 특히 머리에 충격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사하고 안에 보면 흡질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흡질세포지만 도파민이라고 있는데 이런 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머리에서는요, 좋은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만 잘 작동되고 제대로만 돌아가고 제대로 영양 공급만 되면요, 우리 몸은 멀쩡해집니다. 모든 게 머리 하에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요. 모든 게 자율신경에서 우리 머리에서는 중추신경을 타고 내 머리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으로 뻗어나가지고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혈관을 움직이게 하고 소화되게 만들고 모든 기능을 머리에서 움직였지만 지시한 것 같지만 자율신경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어찌 보면 모든 시계 머리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내 장기를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장기가 이상하다. 병원에 분명히 가시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게 되고 돈을 내고 검진을 받는데 의사분들 가보면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그냥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아파서 갔으면 왜 아파서 왔는지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치료해준다는 말을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같은 돈을 검진비 1분하든 10분하든 돈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거의가
요즘에는 미국에서는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어떤 의학이 있냐면 기능의학을, 의사분들이 기능의학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의사분들은 그냥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게 되면 말이 많아지니까요. 또 많이 물어보게 되면 의사분들은 귀찮아합니다. 시간 많이 끌고 오랫동안 설명해준다 해서 돈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보면 거의 1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돈은 같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눈 맞추시면 절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단골 의사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분들 전화번호 모를 겁니다. 의사분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아까 이야기가 한 가지 빠지겠습니다만은 그 혈압 먼저 이야기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혈압의 가장 정상적인 혈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80이다 하신 분은 80에 맞는 혈압이 있습니다. 플러스 기에 9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의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다 혈압 환자를 만들어버렸죠. 병원에 가면 그냥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아니면 당뇨약 평생 먹으라고 합니다. 끊지 말고 먹으라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약을 끊을 수 있는, 병원은 질병을 관리해주는 곳이지 질병을 완치해주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느슨하게 끌고 가는 것이고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평생 약 팔아먹는 것이지 완치해주는 곳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완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도 끊을 수 있고, 그래서 기능의학을 배운 의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신경성에 의해서 생긴 병이니, 신경에 의한 병은 의사분들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야기하죠. 이런 걸 미병이라 합니다. 이미 병이 되기 전에 나타난, 나는 이사 있어 갔어. 의사분들 전혀 몰라요. 병이 되기 전 단계죠. 미병이죠. 그러면 기능의학을 배우신 분들은 당신은 현재 신경을 썼으니, 아니면 술을 마셨으니, 아니면 몸의 기능이 지금 이렇게 나빠지고 있으니 뭐뭐뭐 조심하시고 뭘 드시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돈 써도 그 쓴 보람을, 뭐랄까요, 아깝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기능의학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의사분들은 거의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은 얼마든지 항상성에 의해서 완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자율신경이 잔해, 내 몸의 교감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감, 부교감이 있습니다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교감이죠. 자, 혈압이라는 건요, 혈압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판매되는 혈압약이 바로 교감신경 흥분 안정제가 혈압약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막 혈압 올라서 병원에 쫓아가죠.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가만히 옆에 앉아있으면 혈압 싹 내려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신경이 안정되니까요.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막힌 데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런데 또 가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는 것이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 이야기가 재미없든 있든 그냥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혈압 절대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재미없다고 짜증내면 혈압 올라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이 우선이 아니란 이야기죠. 원인 제거. 그리고 내 머리는 얼마든지 위에, 이 머리 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온몸을 쉬게 만들 때 내 몸은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흑질세포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사랑의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이 병이 바로 파킨슨병이 됩니다. 도파민에 의해서 모든 근육이 굳어가는 현상. 그런데 이게 과하게 나오게 되면 또 한 가지, 비 오는 날 그 여자분들이 여기다 뭐 꽂고 뛰어다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바로 혈액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게 되면요, 미친 여자 행동을 한답니다. 이 머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만 너무 복잡하죠.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냄새 잘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잘 못 맡아요. 치매 환자는요, 후각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거의 냄새를 맡지 못한답니다. 근데 내 몸에 머리의 기능을 살려준다는 거,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낙후돼가면서
늙어가는 건 기존 사실입니다만은 뇌 영양, 그래서 그전부터 레시딘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레시딘은 사실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뇌에 있는 뇌에 타오르는 단백질 찌꺼기라든가 베타 아미로이드라는 독 이런 걸 갖다 제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뇌 세포를 갖다가 향상시키고 내 머리에 독을 없애주니까 내 머리가 맑아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젊음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100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세 올림픽 다른 게 없답니다. 100살이 돼야 올림픽 출전하지요. 종목은 간단하답니다. 증손주 누가 오랫동안 얻고 있는가, 30까지 누가 빨리 걸어 올라가는가, 이게 100세 올림픽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도 내가 얼만큼 건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관리 어떻게 잘하냐 달려있답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좀 마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경성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는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요 스트레스입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골이 크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큰 상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은 마음을, 정은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정신 일체,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됐을 때 몸은 건강한 것이죠. 머리가 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많은 담배를 폈지만 그게 선하면 담배와 전혀 관계없는 선함이었답니다. 즉 알고 계시겠지만 4대 독자가 몇 해 전에 4대 독자가 세상을 뜨게 되죠. 그때부터 면도를 안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 상처 골에 의해 가지고 바로 예, 담배와 전혀 관계없는 선암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에 의해 가지고 암에 의해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즉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고요. 뇌는 바로 중추신경을 타서 면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내 마음이 편해지면 면역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역은 사모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드립니다만 내 병원 의사분을 믿지 마시고 내 몸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즐겁게 웃고 즐겁게 지내면요, 웃고 즐겁다는 건 뭡니까? 내 몸에 60조의 세포가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60조의 세포는 짜증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암은 왜 생기냐? 내가 짜증내니까 세포도 짜증나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즐거우면요, 즉 내 몸엔 암은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5%는 유전이요, 29%는 내가 식습관이요. 말 그대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사고 모든 거. 그런데 5%, 29%, 그러면 34%, 66%는 뭐냐? 랜덤이랍니다.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지 않아도 폐암이 올 수가 있고요. 술을 안 마셔도 간암이 올 수 있고요. 누구한테 올 수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즉 66%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얼마큼 즐겁게 살면은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으면서 즐겁게 사시면요,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해주는 최고는 내 마음, 즐거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 몸에 완치시켜주는 바로 면역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겠고, 뇌라는 것은 지금은 계속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40이 되면서부터 찌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뇌 영양 공급같이 중요한 게 없겠죠. 뇌를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독성 제거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림프관으로 찌꺼기를 빼줄 수 있게끔 뇌에 자극을 꼭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뇌의 자극은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 여기서 막 소리 들고 했죠. 이런 자극 한 번씩 줌으로 인해서 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요, 자기가 할 본분을 찾아간답니다. 얼굴 예뻐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만 세게 때려주랍니다. 그러면요,
내 몸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우리 피에도 중간점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줄기세포거든요. 그건 내 몸을 치료해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때리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면요, 그때부터 이것들이 자기 할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몸을 자기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나쁜 것이지 조금씩은 내 몸에 충격적인 자극적인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뇌 자극을 조금씩 줌으로 인해 가지고 뇌는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 강의 처음입니다. 다른 데서 많이 했는데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멋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 말이 좀 두서없이 떠들었고 좀 이 목소리가 좀 울렸다는 것은 긴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김현철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